반도체하고 다이오드가 중요하다.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중에서 반도체하고 다이오드는 굉장히 중요해. 응? 보자. 반도체하고 다이오드는, 반도체는 뭐가 있니? 종류가 순수 반도체하고 뭐가 있어? 불순물 반도체가 있다. 응? 첫 번째 순수 반도체가 있어. 그러면 반도체는 뭘 이용하니? 14족인 뭐 규소하고 저번임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몇 개야? 기가 4개지. 이번에 너 100점 맞았다. 실수하지 마 이번에는. 응? 좀 못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을 아주 노력하는 거지. 기가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아도 그게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말 알지? 근데 꼭 맞아는 게 아니야. 100점이 목표지. 목표라고. 그러면 야 4개지. 그럼 또 여기에 4개야. 여기에 4개야. 여기에 몇 개야? 4개지. 여기에 4개. 엄마! 가운데 봐.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되버리니? 8개지.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해버리지. 그러면 야, 더 이상 이동할 전자가 있어 없어? 안정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안 흘러. 그러면 정기적 소자로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순수 반도체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뭘 쓰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뭘 하냐면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규소에다가 14족에다가 소량의 불순물을 넣어.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해요? 도핑이라고. 그렇잖아. 올림픽에 나가고 100m 달리기 하지. 그러면 100m 달리기 끝나자마자 뭘 하냐면 화장실로 가. 갖고 오줌에서 도핑 테스트를 해요. 뭐야? 금지약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도핑이라는 게 원래 그 실리콘 같은 거 있잖아. 규소에다가 소량의 불순물 넣어갖고 정지적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 그게 도핑이다. 그게 불순물 반도체야. 갖고 불순물 반도체에는 종류가 2개가 있다. 첫 번째가 뭐야?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가 있어. 여기서 P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포지티브라는 뜻도 있어. 포지티브라는 뜻이 있어. 포지티브라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이라는 뜻도 있어. 그러나 여기서는 플러스라는 뜻이 강해. 뭔 말이냐면 P형 반도체는 야 순수 반도체 14종만 있으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잖아. 그러면 전기적 소자로 쓸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 실리콘에다가 13족인 동소, 알루미늄, 인등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봐봐. 동소가 소량이 첨가됐지.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13족이니까 3개 아니야. 그리고 실리콘이 있지. 실리콘 있지. 여기 있지. 그러면 여기에 자리가 하나 비네? 이걸 뭐라 그래? 이 구멍을 갖다 전공이라고 그래. 전공이라는데 마이너스 전자가 없지. 만약에 여기 전자가 쳐져 있었다. 근데 전자가 빠져나가 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자가 빠져나간 구멍을 우리는 전공 중에서도 양공이라고 해요. 양공.
그러면 이걸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이동하니? 전자가 이동해.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해. 근데 양공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면서 전류가 흘러. 얘는 전류가 흘러하는 거야. 흘러. 근데 이때 전하 나르기는 원래는 전자지만 여기서는 전하 나르기는 뭘로 봐준다? 그렇지, 양공으로 봐준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봐봐. P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7이지. 얘는 마이너스 8이잖아 지금.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몇 개야? 하나 B지. 그럼 마이너스 8보다는 어떠니? 플러스잖아. 그래서 어쨌든 플러스 반도체.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 다음 N형 반도체가 있어. N형 반도체는 네가티브다. 마이너스 부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이너스라는 뜻도 있어. 이해됐어? 야 기근아, 기근이 니는 뭐 요새 네가 가고 싶은 과가 있어? 대학교에서? 아니요. 아직도 생각 안 했냐? 네. 알았어. 네. 야, 너 수학도 잘 봤어? 아니요. 뭐 70%가 그러면 야 평균이 얼마 돼? 47, 46. 그러면 네 등급 나오나? 기말 끝나고 나와요. 그래도 네 반에서 80점 넘는 애들 있어? 한 명? 네가 2등이야? 그다음? 그렇게. 그럼 못 본 건 아니네? 응. 네. 못 본 건 아니네? 잘 본 것도 아닌데? 못 본 건 아니네? 네. 그 다음 영어는? 요 점수 85. 그러면 그건 잘 본 거야? 못 본 거야? 모르겠네. 몰라? 너 아는 게 뭐야? 씨. 자, 실리콘에다가 이번에는 15족인 인, 비소, 안티모니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서 비소는 뭐다? 2대 독극물이야. 2대 독극물이 뭐냐면 비소하고 뭐가 있냐면 항산가리가 있어. 비소는 어디다 많이 쓰냐면 독극물인데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 한약, 야 사약을 받들라 그렇지. 그리고 사약 먹고 뒤져 피터 그 정도로 강해. 그리고 청산가리는 이게 옛날에 이제 북한 간첩들 있잖아. 이빨 하나 오늘 빼. 그리고 청산가리 캡슐을 여기다 집어요. 갖고 이게 잡히거나 그러면 안 깨물어. 뭐 이게 터지면서 죽는 거야. 2대 독극물 중에. 근데 봐봐. 그러면 이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5개야. 응? 그러면 실리콘이 있지. 실리콘이 있지. 실리콘이 있지. 실리콘이 있지. 전자가 하나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고 얘도 흐르지. 전류 흐르는데 이때 전하 나르기는 N형 반도체에서 나르기는 누구다? 전자지. 그리고 마이너스 8보다 얘가 마이너스 9지.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반도체.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 버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안 흘러. 그러니까 전기적인 소자를 못 써. 그래서 개발한 게 뭐야? 소량의 물질 물려갖고 도핑 시켜보자. 그랬더니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전기적 소자를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쓰는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가 아니라 뭐다? 불순물 반도체를 쓰고 있는 거야. 그 중에 P형과 N형이 있는데 P형은 14조하고 13조하고 결합하니까 전자 하나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7이 플러스니까 포지티브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야.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는데
양공이 생기면서 양공이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해서 양공이 전화 나르기가 되고 N형 반도체는 14족하고 15족이 결합하지. 그러면 전자가 9개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 8개를 만족하고 하나가 남지. 그러면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전화 나르기는 누구다? 전자다. 그래서 얘는 순수 반도체보다 전자가 하나 적으니까 플러스형 반도체. 얘는 순수 반도체보다 전자가 하나가 많으니까 마이너스형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거기 설명이 돼 있다. 반도체 설명을 했다. 그다음 이제 뭐가 있냐? 이 불순물 반도체를 가지고 전기 소자를 만들어. 갖고 대표적인 게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어. 다이오드가 있고 이것도 말고 트랜지스터도 있어. 그리고 LED도 있어. LED가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 이걸로 다 만든다.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는. 근데 PN 접합 다이오드는 말 그대로 뭐야?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했어. 갖고 페로도상에서는 삼각형하고 짝대기로 쓴다. 갖고 얘가 무슨 작용을 하냐?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이란 뭐야? 우리 집은 교류가 들어오고 방열 연결돼 있어. 근데 직류 전원을 필요로 하는 전자장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자장치에 다이오드가 있어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 몰라? 교류를 뭘로 바꾼다? 직류로 바꾸는 거. 특히나 컴퓨터 있지. 컴퓨터하고 노트북이 있지. 얘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민감한 장치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모난 거 있지. 노트북에 꽂을 때 네모난 거 있지. 거기가 안 바뀌거든. 그래갖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 다이오드가 있어가지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러면 PN 접합 다이오드니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묶었어. 붙였어. 근데 자, P형 반도체는 무슨 극이라 있어? 플러스 극이라 있지.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이라 있지. 그러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P형을 건전지 긴 게 직류전원이잖아. 근데 플러스야. 짧은 게 뭐가? 마이너스야. 보자. 이때 얘는 순방향 전압이야. 순방향 전압이야. 순방향 전압인데, 자, P형을 플러스 연결하고 N형을 마이너스 연결했지. 플러스를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연결했지. 순리대로 연결했잖아. 이게 순방향 연결이야. 근데 P형의 전화 나르기가 뭐니? 양공이잖아. N형의 전화 나르기가 뭐야? 전자지. 그리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전화가 보여.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가 보여. 그럼 여기서 여기 플러스니까 청력 발생하지. 그러면 원래는 전자가 움직여요. 근데 양공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야,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양공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로는. 전자도 여기서 청력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여. 그러면서 봐봐. 자,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니? N에서 P형으로 움직였지. 양공은 P에서 N으로 움직였네. 그리고 야, 그러면서 이 접합면을 전자가 통과하지. 그러다 보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얘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접합면을 통과했잖아. 전류 흐르는 거지. 전류가 흘러. 얘는 순방향 전류가 흐르는데, 야, 우리가 뭐라 했냐? 전자는 실제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지. 근데 그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책에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써져 있어 버렸어. 전자의 흐름이 전류잖아. 그러면 전류는 실제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근데 책에 다 그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써져 있잖아. 갖고 사람들이 그냥 야, 전자는 실제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는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하자 해버린 거야.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뭐야? 반대지. 근데 우리가 물리 문제 풀 때는 전류로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 전류는 P형에서 N형이네. 누구하고 이동 방향이 같네? 양공하고 같네. 이렇게. 야, 순방향 PN 접합자요. 순방향 연결하고. 그러면 전류 흘러가는 거야. 흘러. P형을 뭐해? 플러스에. N형을 뭐해? 마이너스에 연결했다. 그리고 전류 흐른다. 기경아, 오늘부터는 이제 클릭 해야 돼. 이 새끼, 내가 의진이 클릭 안 시킬 거 같냐? 시켜. 이제 얘 오면 불러가지고 이 수업 다 보게 할 거야. 그리고 클릭 시킬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야, 왜 네 친구들은 이번에 시험을 과학 시험을 못 봤는데 왜 학원 안 오냐? 모르겠어? 네 친한 친구 중에 네 반에 있어? 네. 있어? 걔들은 과학학원 다니냐? 모르겠네. 관심이 없어? 다닌 애들 별로 없는 거. 네. 안 다니는 애들은 다니라 그래. 네. 너 말 안 하지? 그리고 자, 봐봐. 그리고 봐봐. 그 다음이 뭐냐면 친한 애들하고 말 잘해? 네. 그럼 말해. 뭐라고? 네. 친한 애들 공부 잘해? 모르겠네. 야, 그런 것도 안 물어봐. 야, 말하잖아. 쥐가 몇 점 맞았다고 몇 점 맞았다고 말 안 해? 잘하는 일 못하는 일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지? 자, 봐봐. 이번에는 P형이 원래 플러스잖아. N형이 마이너스지. 이번에는 P형을 마이너스 연결하고 N형을 플러스 연결했다. 이게 순리대로가 아니지. 여기지. 갖고 역반항 전환 연결. 원래는 P형이 플러스잖아.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해야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를 마이너스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플러스 연결해버렸어. 그러면 역방향 전압을 그려준 거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 전하다라기가 양공이 있어. 여기에는 뭐 있어? 전자가 있어. 그럼 여기에 무슨 전하가 보여? 마이너스 전하가 보여. 여기는 뭐가 보여? 플러스 전하가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 이번에는 인력이 작용해버리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잖아. 얘도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잖아.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쫙 벌어지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접하면으로 전자가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 그럼 전류 흘러가는 거야. 안 흘리지 않죠. 그렇지. 전류 안 흘렀지. 순방향 연결했더니 전류가 흘렀어. 근데 역방향 연결했더니 전류가 안 흘렀지. 그러다 보니까 이 P의 접합 다이오드의 역할이 뭐라 했어? 선생님 뭐라 했냐면, 자, 전류는 두 개가 있다. 양방향 다 흐르는 교류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흐르고 전류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지. 이게 얼터너티브 커런트의 교류야, 교류. 근데 얘는 순방향에는 전류 흐르지. 역방향에 전류 흘러 안 흘러? 플러스는 흐르고 마이너스는 안 흐르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를 뭘로 바꿔버려? 뭘로 바꿔버려?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한 방향으로 만들어지. 그러니까 직류가 있는 거야. 다이렉트 커런트에 교류를 뭘로 바꾼다? 직류로 바꿔.
근데 완벽한 직류가 아니지. 완벽한 직류가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원활이야. 이렇게 다이오드를 한 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두 개를 연결시켜. 뭐냐면 이렇게 해보자. 다이오드를 두 개를 연결했지, 연속으로. 그 다음 여기다가 축전기를 설치해. 축전기는 축적한단 말이야. 뭐야? 전화를 축적, 전기 에너지를 축적해. 축적기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러면 봐. 이게 어떻게 되냐? 교류야. 교류가 뭐가 돼? 우선 직류가 되는데 얘는 하나만 통과시키지. 근데 얘는 두 개가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것도 완벽한 교류가 아니지. 직류가 아니지. 근데 축전기에서 구조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줘. 찍! 이게 돼. 완벽한 직류가 됐잖아.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한다. 즉 PN 접합 다이오드는 무슨 작용하냐? 정류작용을 하는 거야. 정류작용이 뭐야? 교류를 뭘로 바꿔준다? 직류로. 갖고 순방향이 연결되는 전류가 흘러. 역방향 연결되는 뭐가?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야. PN 접합 다이오드의 역할이 뭐다? 그렇지. 정류작용이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자, 88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자, 반도체 소자 발광 다이오드가 있다. 다이오드는 뭐라 했어, 선생님이? PN 접합 다이오드지. 다이오드의 역할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 역할을 한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봐봐. 옛날에 최초의 컴퓨터가 뭐였어? 제목이 뭐였어? 이름이 애니악이라고 했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컸냐? 크기가 2층 집, 2층 양집 그 정도 됐어. 왜? 지금 공간 이만한 게 몇천 개가 들었어. 그러니까 성능은 그거 간데 크기는 졸라 컸어. 근데 봐봐, 두 번째 있는 트랜지스터, 발이 세 개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야, 이만한 거에서 이만한 걸로 줄어버렸어. 크기가 확 줄어버린 거야. 그리고 성능은 항상 되고. 즉 뭐냐면 트랜지스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증폭작용, 그리고 스위치 작용을 하는 거야. 증폭작용은 뭐냐면 전류의 세기가 작아. 근데 전류 세기를 키워버려. 그러니까 성능이 향상돼. 그리고 스위치 작용은 뭐냐면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논리 연산회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랜지스터는 컴퓨터의 소형화와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아니라 봐봐. 증폭작용하고 뭐 한다고?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작용 하고 증폭작용은 전류의 세기를 키우는 거고 스위치는 전류를 흐르게 하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한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1이야. 안 흐르면 0이야. 논리 연산회를 만들 수 있다. 계속 연결하다. 이해됐어? 그러면서 전자장치의 성능 향상하고 소형화가 된다.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LED가 있다. 야, LCD는 자체 광원이 있어 없어? 액정은 없어. 근데 LED는 뭐야? 야,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스스로 빛을 내는 다이오드야. 이게 자체 광원이 있어 없어? 있어.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거다. 근데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니? 빛 에너지로 바뀌어. 근데 이 전도띠하고 원자카띠의 간격에 따라 간격이 넓으면 에너지가 크지. 그러면 파란색 계열이 나와. 그리고 이 간격이 좁으면 붉은색 계열이 나와. 갖고 이 색깔도 다 만들 수 있어. 빨주노 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LED가 어디에 있어요 요새?
LCD는 마탱이 났어 이제. 뭐 모니터라든지 뭐 TV 화면, 그리고 뭐 전광판, 영상 표시 장치에 다 쓰이지. 갖고 요새는 대세가 뭐야? TV도 LED TV가 나오나? LCD 거의 안 나와. LCD 팔지. 옛날에 팔고 남은 거야. LCD가 안 나와. 갖고 각종 영상 표시 장치에 쓰고 조명 장치에 쓴다. 그리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있다. OLED라고 해. 아몰레드. 우리 핸드폰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야. 이걸로 쓴다. 유기물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라는 거야. 봐봐. 유기물을 물에 얇은 필름으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가 자시에서 빛을 내고 얇고 가벼우며 휘어지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조명 등. 그리고 요새는 다 전등도 LED 쓰지. 형광등에 비해서 LED가 전기 효율이 높아. 그리고 이렇게 거의 LED를 쓴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핸드폰 같은 데는 OLED를 쓴다. 이해됐어? 올라와. 그 다음 이제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압력 감지기. 야, 선생님 자동차 있잖아. 자동차에 버튼 눌러보면 자동차의 압력이 얼마인지 다 나와. 뭐 40, 39, 앞뒤 다 나와. 네 바퀴 다. 그리고 압력이 떨어지지. 기준 이상 떨어지지. 경고등 떠. 이거 압력 감지기는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레이저 광원은 봐라.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성질의 반도체고,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는 CPU라고 그러지. 야, 네가 노트북 살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야? CPU야. CPU의 성능을 봐야 돼. 뭐 인텔 코어 그거 있잖아. 그 인텔도 있고 뭣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텔이 최고로 좋지. AMD라고 있어. 그거는 성능 가격은 싼데 발열이 많이. CPU가. 하고 가끔씩 많이 쓰면 이제 느려져.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CPU가 50% 컴퓨터 성능의 50% 차지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컴퓨터 할 때 CPU를 봐야 돼. 그러니까 중앙 연산 천재 장치잖아. 얘가 대가리야.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야. 그래가지고 전기전도성을 증가시킨 성질의 반도체고,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를 뭘로 반도체를 이용해갖고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이해됐어? 이거 옆에 봐라. 반도체의 성질의 이용은 온도에 따른 전기장이 변하는 성질은 냉장고, 에어컨, 화재 감지기에 쓰이고, 빛의 밝기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는 성질은 자동 조명, 조도기에 쓰인다. 이해됐지? 넘기세요. 자, 그 다음 보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보자 이제. 이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네. 저 교무와 진리에서 그때 플러스가 한 방향만 된다 했잖아. 야, 순방향 전화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근데 옆방향일 때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잖아. 순방향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는 통과하고 마이너스는 통과 안 하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잠깐만. 그럼 보자.
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보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는 봐봐. 뭐 첫 번째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가 있다.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가 있어. 응?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그럼 보자. 첫 번째.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은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는 자성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그 뭐가 있냐? 자 봐봐. 크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다. 응? 그럼 보자. 강자성체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 야, 자기란 게 있어. 전기를 띈 물체가 회전을 해. 그러면 그 중심에 생기는 축이 자기야. 봐봐. 전기를 띈 물체 뭐가 있냐? 기억나. 전자 있지. 전자가 원자핵주의를 돌지. 그러면 그 중심에 뭐가 생긴다? 축이 생겨. 그 축이,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지. 근데 전류는 반대로 있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 우리가 물리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전자로 푸는 게 아니라 전류로 풀어야 돼. 그러면 전류의 방향 반대겠지. 전자 이동 방향과. 그러면 암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이렇게 도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이 생겨. 근데 이게 원자 단위로 생기죠. 그러면 이거는 원자 자석으로 원자 단위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 그 자석이 있잖아. 빨간색이 N극, 파란색이 S극이지. 이걸 절반 빡 쪼갰다. 그러면 N극 따로 S극 따로야? 아니야. 야, 자기는 원자 단위로 존재하지. 원자 이하로 쪼개지 않는 한 N극과 S극은 존재해. 이걸 자기구나. 이해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 안 됐지, 너? 이해 안 됐지? 봐봐. 자기라는 게 있어. 자기라는 게 뭐라? 전기를 띈 물체가 회전을 해. 그러면 자기장, 자기력, 이런 게 다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때 전기를 띈 물체가 회전했을 때 그 중심에 생기는 축이 뭐다? 자기란 말이야. 그럼 원자핵주의를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지. 그러면 전기를 띈 물체가 회전하니까 그 중심에 축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는 반대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풀 때는 다 전류로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기는 무슨 단위로 존재해? 원자 단위로 존재하지. 그렇잖아. 원자핵을 주위를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잖아. 그럼 원자 단위로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원자 자석이란 말이야. 원자 자체가 자석이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N극하고 S극이 있지. 그걸 반으로 빡 쪼갰어. 그러면 N극 따로 S극 따로요? 원자 이하로 쪼개지 않나 N극과 S극은 존재해 무조건. 이해됐어? 이렇게 딱 쪼개지. 그러면 여기도 다시 N극 S극이 생기고 여기도 N극 S극이 생기고. 이해됐어? 붙은 거야. 그렇다고. 근데 이것들이 제일 처음에는 강자성체에서는 이제 뭐 원래 물질에서는 이게 비슷한 자기가 방향이 비슷한 구역이 있어. 원자 자석들이 비교적 일정한 방향을 취하는
그 구역을 갖다가 자기 구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기 구역이 랜덤의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 합이 0이 되지. 자기 구역 강자 상체 같은 경우는 이 자기 구역들이 자기가 비슷한 원자자석들이 방향이 비슷한 원자자석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기 구역이라고 해. 원자자석 있잖아. 근데 비교적 일정한 방향을 갖다 취하는 원자자석들의 모임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해? 자기 구역이라고 해. 근데 이 자기 구역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자기장을 안 걸어주지. 그러면 이게 방향이 다 무질서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을 띄어 안 띄어. 자기를 띄어 안 띄어. 전체는. 자기가 안 뛰는 거야. 어? 근데 강자 상태는 이 자기 구역은 존재해. 근데 외부에서 이제 자기장 걸어주지. 그러면 얘가 자석의 성질을 안 띄다가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주니까 그 방향으로 자화가 잘 되네? 자화가 잘 되네? 이게 뭐다? 강자성질. 그리고 이 외부 자기장 제거하지? 제거하지? 그럼 자석의 성질이 바로 없어지냐? 아니야. 어느 정도 유지해. 이게 강자성질이야. 자석의 성질을 강하게 띄잖아. 이해됐어? 아까 뭐가 있다? 철, 니켈, 코발트가 있다. 이해됐어? 그 다음 상자성체가 있어. 상자성체. 얘는 자기 구역은 없고 원자자석들은 존재해. 원자자석들이 무질서하게 변한다. 무질서하게. 갖고 외부에서 자기장 안 걸을 때는 자석의 성질을 안 띄어. 그러다가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주지. 그러면 자화가 되긴 돼. 자화가 되긴 돼. 근데 어떻게 됐다? 약하게 돼. 그리고 외부 자기장 제거하지. 바로 없어져. 바로 없어져. 바로 없어져. 그래갖고 이런 게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상자성체는 종이, 알루미늄, 나트륨이 있어. 여기 뭐 나왔냐? 종이, 알루미늄이지. 봐봐. 그렇지. 얘가 종이. 그리고 봐봐. 강자성체는 외부에서 자기가 걸어주지. 그러면 그 방향대로 자화가 잘 돼. 그리고 외부 자기장 제거했지. 그래도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어. 어느 정도. 근데 상자성체는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주지. 그나마 약하게 자화가 돼. 그리고 이 외부 자기장 제거하지. 바로 자석의 성질이 없어요. 이해됐어? 반자성체는 자 원자자석 자체가 없어.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주지. 그러니까 자기장 안 걸어주면 아예 자석의 성질도 안 띄는 거야. 얘는 아예.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주지. 그러면 이 새끼 희한하게 반대로 잡아. 반대로 잡아. 그래서 뭔가요? 그래서 반자성체. 근데 여기가 N극에서 자기가 쓰는 N극에서 나와갖고 S로 들어야 된다. 그럼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죠. 내가 이들 사이에 뭐가 작용해? 총력이 되나? 그거 밀어내요. 외부 자기장 밀어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반자성체면 뚫을 수가 있다. 총력이. 이해됐니?
뭐라지? 이게 좀 더 해줄게. 뭐냐면 외부 장장과 어떻게 된다? 외부 장장은 이렇게 흘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외부 장장과 반대로 잡아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이걸 제거하지. 외부 장장 제거하지. 바로 자기장 성질이 바로 없어져. 이제 이 둘은 외부 장장 제거하면 자기장 성질이 바로 없어지냐. 근데 강자성체만이 어떻다? 외부 장장 제거해도 그래도 자기장 성질이 남아있는 거야. 그 뭐가 있냐? 구리, 금, 유리. 구리, 금, 유리. 돌 같은 거. 이해됐니? 이게 그 설명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는 강자성체하고 뭐가 나왔다? 상자성체가 나온 거지. 반자성이 안 나온 거야. 반자성의 성질을 띠는 놈이 누구야? 초전도체. 초전도체. 이해됐어? 우리가 배울 건 이제 봐봐. 초전도체를 보자. 전기적 성질을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 초전도체가 반자성을 띠죠. 이해됐어? 초전도체는 좀 이따 하자. 좀만 쉬어? 좀 쉬어? 이제 초전도체를 보자. 초전도체는 말 그대로 뭐니?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흐르는 거야. 뭐냐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야. 초전도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장이 뭐가 된다? 0이 되거든. 이해되니? 그러면 전기장이 0이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흐르겠지. 이걸 초전도체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있냐? 근데 이런 거야. 자,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기장이 0이 되고 이때 온도를 우리는 뭐야?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경계가 되는 온도라 해서 임계 온도라고 해요.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항이 0이 되니까 전류가 이빠이 돼서 잘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슨 현상을 일으키냐? 아이스너 현상을 일으켜. 마이너스 현상이 아니야. 응? 아이스너 현상은 뭐냐면 이제 초전도 현상이 발현되면 외부 장장을 밀어낸다. 그래서 뭐가 작용해? 청력이 작용해서 뜰 수가 있다. 청력이 작용해. 즉 선생님이 이 초전도체는 뭐라 했냐? 반자성체라 했지.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상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초전도 현상은 극저온에서 일어나. 하고 원래는 이렇게 자석에다가 초전도체를 넣지. 붙겠지. 근데 이게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다 액체 질소를 고용을 주지. 그러면 이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 인계온도 일어나면서 인계온도 이하로 들어가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지금 N극에서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지. 근데 이때 뭐가 생겨버리나? 야, 이런 식으로 반자성 효과가 생겨. 외부 장력과 반대로 자화돼버리지. 그러면서 외부 장력을 밀어내지. 그러면 이쪽이 무슨 극이 돼버려? N극이 돼버리지. N극과 N극이지. 그럼 뭐가 발생해? 청력이 발생하고 이게 떠버리지. 이게 아이스너 효과야. 이해됐어?
그러면 자, 이 초전도체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자, 초전도체 이용은 무슨 효과가 있어? 무슨 효과가 있어? 초기저항, 영구저항.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소모돼야 안 소모돼? 안 소모되겠지.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있어 없어?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어. 그래갖고 거기 있지.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류로도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력 손실이 없지. 근데 자, 지금 이 초전도 현상이 제일 처음에 발견되고 봐봐. 오른쪽에 초전도 현상은 1911년 오너스가 액체연료를 이용하여 극저온에서 금속의 전기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더니 중 4K에서 수온의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걸 발견했어. 야, 4K면 몇 도니? 0K가 마이너스 213도야. 그럼 4K가 얼마야? 마이너스 269도야. 그럼 완전히 극저온이지. 그래갖고 극저온에서 발견된 거야.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발견한 사람 있지. 그럼 떼도 몰라. 왜? 그러면 다른 조치 안 해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쓰일 때가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를 올리는 게 문제야. 한번 봐봐. 여기. 자, 인계 온도의 변화. 봐봐. 1980년대 후반에 끓는 점이 77K인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철을 기반으로 고온 초전도체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왜? 그러면서 초전도체의 인계 온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옆에 봐라. 고온 초전도체가 필요한 까닭은 초전도체를 활용하려면 매우 낮은 온도를 유지하므로 냉각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초전도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계 온도가 가능한 높은 초전도체가 있어야 돼. 즉 극저온 상태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초전도체를 활용한 대부분의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다. 응?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전력 손실이 없는 송중원을 만드는데 액체 질소를 갖다 계속 공급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 냉각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응? 그리고 굉장히 전기장이 0이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그러면 전류가 오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흐르니까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MRI가 있지. MRI는 마그네틱 레저넌스 인스트루먼트, 자기 공명 영상 장치야. MRI가 이렇게 생겼지. 원통형으로 생겼지. 여기 들어갈 때는 거의 가운만 입고 들어가야 돼. 쇠붙이 있잖아. 하면 어떻게 돼? 쇠붙이는 확 붙어버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MRI를 이용할 그 안에다 멍청한 새끼가 산소통 같은 걸 넣어요. 이게 강한 전기력이 발생하니까 산소통이 날아가고 사람 들어가기 쳐버렸어. 사람 죽었다. 갖고 그 MRI 때는 쇠붙이 주변에는 안 갔다. 아무것도 없어. 그 정도야. 너 터미네이터 아냐? 터미네이터에서 액체 괴물 잠시 잡아둘 때 어떻게 돼? 그 MRI 이빨이 들어가지고 이빨 제일 세게 해놓고 액체 괴물이 거기에 MRI 달라붙을 때 도망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굉장히 큰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반자성의 효과를 이용하면 자기 구성 열차도 만들 수 있어. 이해됐어? 있어요. 있지. 지금 만들었잖아. 자기 공명 영상 장치는 초전도체에 만든 전자석에서 발생하는 강한 자기장으로 인체 내부의 영상을 얻는다.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초전도체가 이제 코일이 있어. 원형 코일이 있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액체질소를 때려 붙이. 그러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생긴다. 그 상태에서 우리 몸에다가 고주파를 쏴버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수소가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다 상태로 내려오면서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면 그 전자기파를 분석하면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MRI 찍는 거야. 다치고 뭐 안 걸리고 막 그러면 MRI 찍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자기부상열차는 자 초전도체가 만든 강한 전자석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여 레일 위에 떠서 달리지 자석 위에서 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봐라. 또 초전도체의 이용은 인공핵융합 장치. 봐봐. 우리가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거는 1000만도 K면 된단 말이야. 많아봤자 1500만도 K야. 근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제 핵융합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얼마까지 필요하냐? 30억 K까지 올려야 돼. 그러면 그걸 버틸 만한 금속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강한 자기장으로 핵융합을 만드는 게 인공 핵융합 반응이네. 그다음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 입자 가속기, 초전도 슈퍼컴퓨터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 2번에 뭐가 있냐? 네오듐 자석이 있어. 네오듐 자석은 자석 중에서는 좀 센 자석이야. 응? 철원자 사이에 네오듐과 붕소를 첨가하여 철원자의 자기장의 반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강한 자석이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등에 쓰인다. 이해되니? 그 다음 이제 여러가지 신소재 보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여러가지 신소재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다. 첫 번째,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자, 귀가 크게 만들기도 어려워. 근데 작게 만들기도 어렵다. 응? 뭐냐면, 자, 뭐 1cm는 10의 마이너스, 뭐 1mm가 1cm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응? 그리고 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야. 응? 그리고 마이크로미터가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옹거스트롱이 10의 마이너스 10승. 원자반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나노 기술이잖아. 나노미터야. 나노미터. 나노미터야. 어? 그럼 보자. 나노미터는 알아. 근데 1나노를 쓰냐? 실제로는 1나노 못 써. 100나노, 200나노, 300나노를 쓰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들지. 그럼 원래 성질하고 성질이 변할 수 있대. 근데 야,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에서 나노 단위 수준으로 원자의 결합 구조나 배열을 변화시킨 신소재로서 나노미터 범위 내에서는 원자나 분자를 조직하여 특유한 기능을 갖도록 구조를 만들고 이를 응용하는 기술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 탄소 동소체가 있다. 동소체는 뭐냐? 야,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달라. 이게 동소체. 그 탄소 동소체에 뭐냐?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이 있어. 근데 봐봐.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4개지. 4개가 다 결합하고 있어. 이렇게. 그물 구조예요, 다이아몬드. 그물 구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해. 강도나 강도는 졸라 세. 그래서 네 머리가 다이아몬드 머리다. 여기야. 머리 텅텅 비었다는 거야. 응? 단단하기만 단단하다는 거야. 응? 근데 원자과 전자 4개 중에서 4개 다 사용하지. 그러니까 전류를 흘러줄 수 있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전류는 안 흘러. 근데 이제 흑연은 무슨 구조야? 육각형 별집 모양의 층상 구조야. 이렇게 층과 층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같은 층끼리 결합은 세. 근데 다른 층끼리 결합은 약해. 그러니까 공책에다가 연필을 쓰면 연필이 부서지면서 글씨가 써지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3개만 결합하고 있어. 그러니까 1개가 남지. 그러니까 전류를 흘러줄 수 있는 전자가 있어. 그리고 이 흑연을 한 층을 떼어내지. 그게 그래핀. 그리고 이 그래핀을 원통형으로 말지. 탄소 나노튜브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래핀은 봐라. 탄소 원자가 공결합으로 하여 육각형 멀집 모양으로 연결된 평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고,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이 나선형으로 말려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야. 둘 다 원자과 전자가 3개만 결합하고 있으니까 전자 하나가 남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열을 잘 전달하고 투명하고 전기 전수성이 좋고 강도가 매우 높고 잘 휘어진다. 그래핀은 한 층이자 휘어질 수 있지.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도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 전수성이 좋다. 근데 둘 다 단점은 있어. 왜? 너무 작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어려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 제품에 수송과 저장이 어렵다. 그리고 반도체처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용은 그래핀은 얇으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컴퓨터, 의복용 컴퓨터,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 차세대 반도체 소재, 초경량 초강도 소재,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필터, 에너지 전극 소재, 배터리 소재, 생체 조작이 있다.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는 첨단 현미경의 탐칩, 나노 핀셋, 금속이나 세라믹과 섞어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다. 그리고 옆에 플로렌도 있다. 플로렌은 탄소 유식계가 딱 축구공처럼 생겼어. 오각형하고 육각형이 딱 돼 있다. 라고 내부에 빈 공간이 있어 금속 원자를 넣거나 의약품을 넣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가 있다. 생명체의 행동이나 구조, 특성을 모방하는 방법을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데, 옆에 먼저 그거부터 하죠.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는 왜 전기전도성이 좋을까?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를 이루고 있는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4개 중에 3개만 공유결합하고 전자 하나가 남지.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좋은 거야. 요거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에서 첫 번째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봐봐. 게코 도마뱀은 발바닥에 나 있는 미세 성분을 이용하여 나무나 벽을 잘 붙을 수 있지. 게코 테이프, 의료용 패치, 수직의 벽을 오르는 로봇, 스티키봇이 있다. 그리고 홍합은 봐라. 접착 단백질을 분비하여 와이어 같은 젖은 표면에 붙어서 강한 파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했어? 수중 접착제, 의료용 생체 접착제, 수술용 봉합사. 거미줄은 매우 가늘지만 강철보다 강도가 5배에서 10배 강하고 친출성이 뛰어나다. 이용은 방탄복이 있다. 그리고 박쥐의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변의 사물을 탐지한다. 로봇 청소기가 있지. 야,
홍합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잘 붙어있냐? 미끄러워. 미끄러운데 갖다가 잘 붙어있지. 왜? 생체 단백질을 갖다가 분배하고 접착단백질 분배하고 진짜 떼기 졸라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접착제를 써야 될 때 있다 보니까 뭐 50번들 써. 그래도 인체에 해가 없는 걸 써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의료용 생체 접착제나 수술용 봉합제를 쓰는 거야. 응? 그리고 박쥐는 눈이 병신이야. 눈이 있대. 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뭘 통해서 그래? 초음파를 어? 이해됐지?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막 피해가잖아. 초음파를 하는 거야. 우리 차 후진할 때 삐삐삐삐삐삐삐 소리 나지. 초음파를 쏘는 거야. 갖고 가까워지면 이게 소리가 경고는 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연잎의 표면. 연잎의 표면은 미세한 돌기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 기름 성분이 있어 물방울이 흘러낸다. 그러다 보니까 방수 코팅제 또는 오염 방지 페인트, 상어의 비늘도 상어의 피부에는 특수한 모양의 비늘이 있어 물과의 저항력을 줄여준다. 그래갖고 이거에 착안해가지고 전신 수영복을 한다. 그래갖고 수영 선수들이 한때 전신 수영복을 졸라 입고 막 기록을 경신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씨발 돈만 있으면 전신 수영복 잘 받아갖고 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전신 수영복 못 입게 했어. 이해됐어? 독고바리 열매, 갈고리를 구조를 가진 식물의 열매가 사람이 옷이나 동물의 털에 잘 달부터 우리가 운동화 찍찍이 있지, 벨로크 테이프. 그리고 모르포 나비의 날개는 여러 층의 얇은 막과 격자로 이루어진 구조가 비대 간섭을 일으켜 색소 없이 색을 낸다. 모르포 텍스 섬유. 색깔이 안 입혔는데 색이 나타나. 이거는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 봐봐. 우리 주변의 신소재, 형상기어가끔. 야, 형상기어가끔은 안경에 많이 쓰이지. 이게 원래의 형태, 원도를 기억해. 갖고 그 원도의 형태를 기억하는 거야. 그 원도가 되지. 그러면 이게 원래 형태로 되도록. 이게 여성의 브레이즈에 많이 들어가. 와이어 있지. 와이어를 갖다 딱 체온에 맞춰놨어. 그 빨래를 하잖아. 이게 변형될 수 있어. 그러나 여자가 탁 차잖아. 착용하면 체온범위잖아. 그럼 원래대로 딱 돼. 그리고 얘가 이제 위성 탐사 있잖아. 탐사 로봇이 있지. 탐사 로봇이 있으면 안테나가 필요하잖아. 근데 요 공간이 좁잖아. 인공위성 발사체가. 그러니까 꾸깃꾸깃 해놓고 형상기어가 검서. 갖고 딱 그 온도가 되지. 이게 저절로 펴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형상기어가 겁니다. 가지고 모양을 변형해도 가열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특성이 있어 안경테, 치아 교정용, 보철기 등에 이용된다. 그리고 자연 분해의 비닐이 있어. 자연 분해함으로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기 태양전지, 유기물을 이용하여 태양전지로 효율은 낮지만 친환경적이어서 응용 분야가 넓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어디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여기 몇 페이지냐? 138페이지를 해야 돼. 이제 138페이지 보자. 자, 보자. 지구 시스템과 구성 요소하고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교환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다. 그럼 보자.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이란 뭐야? 지구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도 포함하는 거야. 즉 지구 시스템은 뭐가 있냐?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있어. 외권은 뭐야? 지구밖에? 우주야, 우주. 지구만 포함하는 게 아니야. 우주도 포함하는 거야. 졸라 멀리 있는 우주는 포함 안 하겠지.
봐. 야,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끼리는 서로 간에 물질이라든지 에너지가 교환한다. 이게 물질은 순환된다 그러고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 응? 근데 봐봐. 자, 특히나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은 서로 영향을 다 주고받아. 이렇게 돼.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상호작용한다. 근데 왜 꼬나고 물질은 교환. 선생님 인공위성 나왔는데요. 별똥별 들어오는데, 운석 들어오는데, 그건 애외적인 경우야. 뭐만 교환한다? 에너지만 교환한다. 얘는 지구 내에 있으면서 물질하고 에너지를 다 교환해. 이 네 개는. 근데 외부는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우리 개가 열린 개가 있어. 열린 개는 뭐냐면, 봐봐. 바켓에다 물을 받아놨어. 그리고 바켓을 안 막았어. 그러면 수증기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갔다 했어. 물질 교환하지.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가요. 이게 열린 개야. 열린 개야. 근데 열린 개라고. 열려있는 개라고. 개요? 개가 어떤 이렇게 봐라. 개가 뭐냐면 바켓이라고 생각해. 어떤 시스템이야. 시스템인데 이 개가 이렇게 바켓이라고 생각하자. 바켓은 이렇게 실험이 일어난 곳을 개라고. 그리고 나머지를 쥐라고 그래. 바켓스가 개고 나머지가 뭐야? 쥐이지. 이렇게 생각해. 바켓스하고 공기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다 교환하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물통 있잖아. 이렇게 생긴 물통. 아우 진짜 세대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물통 있잖아. 이거 이해됐지? 물 담아놓은 물통 있잖아. 이렇게. 그 밖에 있어요. 이게 바스켓이라 그냥. 바켓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물통이라 그러자.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해놓지. 그러면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열린 개야. 근데 여기다가 유리판을 씌워봐. 그러면 에너지를 교환하지. 근데 수증기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건 닫힌 개야. 응? 그리고 여기에다가 돌판을 올려놨어. 듣고 돌판을 올려놨어. 물질 에너지 교환 못해. 그건 뭐야? 닫힌 고립개라. 응?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은 같은 지구 내에 있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지. 그러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해. 근데 외권하고는 뭐만 교환한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지구 시스템은 어디에 지구는 속하니? 우리 은하 중에서도 태양계에 속한다. 태양계에는 뭐가 있어? 태양이라는 항성이 있지. 항성은 기준이야.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태양이 갖고 있어. 중력이 세겠지. 그래서 지 중력장 안에 들어있지. 지 마음대로 들려. 기준이야. 그리고 태양만이 유일한 별이야. 스스로 핵융합 반응하는. 그걸 항성이라고 해. 응? 그다음 항성주의를 공전하는 별들이 있지. 별이 아니라 천체들이 있지. 이걸 뭐라 그래? 행성이라고 그래. 그 행성주의를 공전하는 별들을 뭐라 그래? 위성이라고 그러지. 그래갖고 태양계는 태양인 항성하고 행성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있어. 수금주와 목토천에. 그리고 행성주위를 갖다가 공전하는 위성이 있어. 지구주위를 갖다가 공전하는 달이 있잖아. 그리고 소행성이라든지, 야, 소행성도 태양주위를 공전해. 어? 근데 행성 중에는 크기가 작은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해성은 무슨 궤도야? 이게 행성들은 거의 온궤도에 가까운데 약간 타운 궤도야. 근데 얘는 완전히 타운 궤도야. 태양주위를 타운형으로 돌지. 갖고 얼음과 암석으로 돼 있지. 갖고 태양에 가까워지면 이게 녹지. 갖고 태양에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지만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하고 반대쪽에 꼬리가 생겨. 에?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는 해성의 꼬리가 커졌다가 멀어지면 다시 줄어들지. 요거니까. 태양에 가까워지면 얼음이 녹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에서 바람 부는 게 아니지. 대전이 있다가 쏟아지는 거야. 하고 태양의 반대쪽에 꼬리가 생긴다. 우리 기계가 모른다는 표정이니까 선생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타운궤도를 그려. 해성은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지.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녹겠지. 그러면서 꼬리가 생긴다고. 이렇게 태양 반대쪽에 이거라고. 갖고 뭐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 그리고 해성 등의 여러 천체들이 중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을 태양계라고 하지.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야, 태양계 성운이 어디서 탄생했어?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하다. 야, 우리 배웠지? 지구의 탄생 배웠지? 여러 성운 중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성운 중에 이 진동이 생기면서 태양계 성운이 생겼다 했지. 태양계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회전했지. 그래갖고 중심부가 수축해갖고 원시 태양이 되고 그 주변에 회전하다 보니까 원시 원반이 생겼다 했지. 그리고 원시 태양은 계속해서 중력 수축해갖고 온도가 높아지고 이 원반에 있던 그것들은 물질이 뭉쳐갖고 고리가 생겼다 했지. 고리가 생겼지. 그리고 이제 원시 태양이 또 중력 수축해갖고 이제 태양이 됐어. 그리고 그 고리에 있던 미행성들이 충돌해가지고 원시 행성이 생긴다 했잖아. 이거야.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하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해갖고 지구가 만들어졌지. 그리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다. 야, 태양계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태양이 전체 질량의 99.8% 차지하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이 다 세니까 지 마음대로 그런 거야. 이걸 유지한다. 그리고 다양한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잡아라. 크게 행성들을 뭘로 나누냐? 지구의 행성하고 목성의 행성은 나누지. 지구의 행성들은 암석으로 돼 있다. 밀도가 큰. 근데 목성의 행성들은 뭘로 돼 있어? 그렇지. 수소나 헬륨과 같은 기체가 돼 있지. 근데 훨씬 지구 행성들이 크기가 작아. 갖고 수성 같은 경우는 달하고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고 대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구는 어느 정도 커가지고 중력이 있단 말이야. 질량이 커서 중력이 있지. 근데 지구도 가벼운 기체, 수소나 헬륨은 나가가 버렸어. 그래갖고 무거운 기체,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선 등이 있어. 근데 목성의 행성들은 졸라 크기가 크지. 질량이 크니까 가벼운 기체도 있고 대기에 무거운 기체도 있는데 가벼운 기체가 주다. 응? 이해됐니? 그리고 직구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졌지. 지각, 멘틀, 외행, 내역으로 나눠졌지. 그리고 마그마 바다 때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은 내려가고 핵을 형성하고 가벼운 규산염 광물이 떠가지고
멘틀의 형성이 있지. 그리고 지구가 식으면서 멘틀 겉부분이 식어갖고 지각이 만들어졌지. 이해됐니? 그리고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한 구성 요소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있지. 그럼 보자. 첫 번째,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말하지. 태양계 전체, 태양, 달, 행성, 별과 안 하고.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으로서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이지. 그 다음 수권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로 해수,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있고.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이 있고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을 포함한다. 그리고 직권은 지구의 단단한 표면과 지구 내부다. 암석 토양 등이 있지. 이해됐어? 그러면 됐고, 잠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문제 줄게. 저쪽에 갖고 그걸로 볼래? 핸드폰 볼래? 핸드폰 볼래? 그거 갖고 여기 앉아. 읽어준다고? 줘. 먹을게. 오늘 땡겨. 오늘 먹지 말라. 자, 다 빨리.